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투명함을 강요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미덕이 되었고,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소셜미디어에서는 일종의 화폐처럼 소비되곤 하죠. 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약점과 내면의 지도를 너무나 쉽게 타인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깊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자신의 비밀을 쏟아낼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한없이 얕은 존재가 됩니다. 모든 것을 이해받으려 애쓰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에게 너무나 읽기 쉬운 예측 가능한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많은 이들이 인간관계에서 겪는 고통의 밑바닥에는 침묵의 통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는 사람은 사실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이야기로 인정을 구걸하고 추억으로 욕망을 자극하려 하며 상처를 드러내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 합니다. 상대를 매료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설명하지만 안타깝게도 매력은 명확함이 아니라 신비로움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해는 편안함을 주지만 신비로움은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그 불을 지피는 자가 관계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수세기 전 마키아벨리는 차가운 칼날 같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군주는 자애로워 보여야 하지만 결코 예측 가능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인간관계에서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곧 항복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서 무엇을 기대할지 완벽히 아는 순간 그들은 당신의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당신의 서사를 더 많이 알수록 그들은 당신의 삶을 통제할 힘을 갖게 됩니다. 겉모습은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본질은 굳게 닫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의 덕목을 아껴서 투사하고 수수께끼를 유지하며 타인이 자신을 해석하는 속도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여기에 지독한 현실주의를 더합니다. 자신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사람은 타인이 진심으로 자신에게 관심이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인지보다 당신이라는 존재를 통해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긴 설명은 매혹이 아니라 판단의 빌미를 제공할 뿐입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것은 고백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상대를 묶어두는 것은 정돈된 장점이 아니라 아직 다 파악되지 않은 깊이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전략적인 진실은 단순하지만 불편합니다.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은 항복선언이며 침묵하며 관찰하는 것은 지배의 시작입니다. 말은 미묘한 침입을 허용하는 문을 열지만 침묵은 오직 초대받은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회랑을 건설합니다. 자신의 불투명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그 견고함이야말로 존중의 다른 이름입니다. 유혹과 매력의 게임에서 서사는 곧 영토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울지를 결정합니다. 편집권을 가진 자가 믿음을 지배하고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욕망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것입니다. 그는 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진실의 양을 스스로 선택할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심리학적 오류 중 하나는 이해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이것은 가장 이용당하기 쉬운 취약점입니다. 이해를 갈구하는 모든 이는 사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허락을 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고 확인받고 싶고 수용되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감정적 좌표를 낯선 이의 손에 쥐어줍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눈치 문화와 체면을 중시하는 환경에서 이러한 욕구는 종종 가스라이팅의 통로가 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솔직함을 무기로 삼아
당신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단어보다 어조를, 말보다 자세를, 논리보다 에너지를 먼저 읽습니다. 남자가 유대감을 얻기 위해 자신의 상처를 고백하기 시작할 때 결과는 종종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통제되지 않은 고통을 노출하는 것은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증거이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존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경외심을 유지하지 않은 채 신뢰를 쌓으려는 자는 결국 애정에 잡아먹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대적인 동정심을 통해 얻으려는 시도는 스스로의 가치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경탄을 불러일으켜야 할 자리에 가련함이 들어차는 순간 매력은 독이 되어 사라집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취약함이 곧 진정성이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연결의 통로라고 말하죠. 하지만 무의식의 세계에서 고백은 종종 서열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상대는 친절하게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해 줄지 모르지만 본능의 한 구석에서는 서서히 거리를 둡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선택의 메커니즘입니다. 끌림은 감정적 노출이 아니라 통제된 힘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을 우러러봅니다. 쇼펜하우어는 불행을 말하는 자는 해결책이 아니라 공범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범은 어느새 당신의 침묵하는 재판관이 됩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정당화하려는 순간 당신은 이미 열쇠에 놓인 것입니다. 과도한 설명은 변장된 사과에 불과하며 잦은 사과는 존중을 죽입니다. 너무 많이 설명하는 사람은 가벼워집니다. 반면 관찰하고 절제하는 사람은 부재를 긴장으로 바꿉니다. 가장 차가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누구도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해석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해석하는 자가 당신의 이미지에 대한 권력을 갖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면 타인의 상상력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신비로움은 권력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빈칸을 채우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매혹이 생겨납니다. 알 수 없는 영역은 투사를 낳고 투사는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해받고 싶어 하는 욕구는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진실함으로 위장된 절망이며 깊이로 포장된 인정 욕구일 뿐입니다. 진실은 항상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을 통해 강요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신하가 되지만 설명을 늘어놓는 사람은 매뉴얼이 됩니다. 그리고 매뉴얼은 무언가 고장났을 때만 쓸모가 있을 뿐입니다. 권력의 전략은 절반만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가시성은 힘을 파괴합니다. 더 많이 보일수록 당신의 존재감은 옅어집니다. 더 많이 알수록 당신에 대한 상상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상상력이야말로 존경과 욕망의 진정한 엔진입니다. 중심을 숨기는 사람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는 신비로움을 통제의 구조로 바꿉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들에게 조언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보이길 원하는 모습만 보게 하되 당신의 진정한 본 모습은 아무도 알게 하지 마라. 하지만 현대인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모든 것을 노출하고 그것이 진실함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노출은 매혹의 종말입니다. 투명함은 힘없는 자들의 언어입니다. 오직 자신의 이미지를 통제할 수 없는 자들만이 자신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심리적 상호작용에서 불투명함은 곧 지배력입니다. 남자가 정보를 제안할 때 타인은 그의 깊이를 제멋대로 상상하게 됩니다.
뇌는 빈 공간을 혐오하기에 그곳을 의미로 채우려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상상을 결정하는 자가 곧 그들을 지배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에게 빠지지 않습니다. 끝내 다 읽어낼 수 없는 사람에게 매료됩니다. 읽히지 않는 것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인 인간은 결코 자신의 본질에 대한 전체 접근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그는 고백이 아닌 단편을 제공하고 증거가 아닌 힌트를 던집니다. 타인이 자신을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게 만듭니다. 그 해독의 과정에 에너지를 쏟는 동안 상대는 감정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호기심은 끌림으로, 끌림은 의존으로 변합니다. 적게 줄수록 더 많이 갈구하게 되고 더 많이 갈구할수록 주도권은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존중의 법칙은 단호합니다. 약점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나약함을 미덕으로 둔갑시켰지만 권력은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약점을 고백하는 것은 공공장소에서 감정적 파산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위로하고 진실함을 칭찬할지 모르지만 내면에서는 당신에 대한 존중을 거둡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역학에서 위계는 끌림과 신뢰, 영향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자신의 고통을 조각내어 보여주지 마십시오. 취약함의 파편을 노출하는 것은 공감이라는 포장지에 쌓인 무기를 상대에게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보는 사람은 그것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측정하기 시작한 사람은 이미 당신을 움직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장소에서 쏟아낸 눈물은 통제의 화폐가 됩니다. 존중받기 위해서 우리는 약점을 가지는 것과 약점을 노출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약점을 가지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그것을 노출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약점을 노출하는 행위는 대개 진실이라는 가면을 쓴 인정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인정은 사회가 만든 가장 중독성 강한 마약이며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순간 당신의 자유는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에게 위로를 의존하는 자는 이미 열등함을 자인한 것이라고 통찰했습니다. 현명한 자는 고통을 고백의 재료가 아닌 성장의 연료로 사용합니다. 불편함을 침묵으로 바꾸고 침묵을 밀도로 바꿉니다. 덜 반응할수록 더 신비로워지며 더 신비로워질수록 더 큰 존중을 받습니다. 신비로움과 통제는 권력의 두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존경합니다. 당신이 투명해지는 순간 관심은 식어버립니다. 결점조차 평온함 속에서 소유될 때 매력이 됩니다. 통제된 결점은 개성이 되고 억제된 약점은 무게감이 됩니다.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압박 속에서 당신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권력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을 관리하는 훈련에서 나옵니다. 모든 이는 마키아벨리적인 선택적 침묵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숨기지 말고 구성하십시오. 부정하지 말고 서사를 통제하십시오. 약점은 오직 그것을 완전히 정복한 뒤에만 이야기하십시오. 그 전까지는 침묵이 당신을 대신해 말하게 하십시오. 침묵은 결코 동정을 구걸하지 않으며 동정은 결코 욕망을 낳지 않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자가 환경을 지배합니다. 세상이 그리고 잘 구축된 그 믿음이야말로 지배력의 순수한 형태입니다. 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권력은 진실함이 아니라 인식 속에 존재합니다. 많은 이들이 진실함이 존중을 가져다주고 정직함이 사랑을 얻으며
투명함이 연결을 만든다고 믿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투명함은 권위를 해체합니다. 완전히 진실해진다는 것은 세상을 거리 두게 만드는 베일을 걷어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야말로 존중이 자라나는 토양입니다. 당신은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본질에 접근할 권한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권력은 진실을 말함으로써 쌓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진실을 언제 드러낼지 통제함으로써 쌓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사람들은 대개 손보다 눈으로 판단한다. 모든 이가 볼 수는 있지만 느끼는 자는 드물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인식이 실체를 압도합니다.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게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식을 지배하는 자가 감정을 지배하고 나아가 운명을 지배합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편집하라는 뜻입니다. 연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가치가 있는 것을 설계하라는 뜻입니다. 인간관계라는 무대 위에서 투명함은 자살행위이며 신중함은 곧 지휘권입니다. 침묵은 성벽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조용하고 온전할 때 세상은 비로소 그 성벽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차갑고도 명징한 통찰이 누군가의 감정적 갑질이나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단단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나를 지키는 법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깊이 간직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누구에게도 침범받지 않는 단단한 요새가 되길, 이 통찰이 당신의 삶의 작은 빛이 되었다면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깨어날 수 있도록 이 진실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깨어남과 성장을 응원하며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심연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명료한 통찰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